노도강 지역을 보게 되면 규제 전에 553건 같은 기간에서 제로 0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거래가 한 건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심리적으로 일단 매수자들이 굉장히 위축이 됐다. 충격을 크게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강남 3구, 용산구 원래 규제 지역에 묶여있던 지역들은 네. 상대적으로 저는 반사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주간의 집값 흐름과 주요 부동산 현안,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증시가 어수선해서 속상한 분들 많으신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에이펙 정상회의 지나고 하면서 한동안 잊고 있었거든요. 네. 15 대책 발표하고 3주 지났는데 그동안 동네별로 집값 상승률 어땠나요? 부동산도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어수선하죠. 그렇게 상승률이 좋지는 않습니다. 10월 4주차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를 보게 되면은요. 지난주가 서울 상승률이 0.5% 나와서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사실 5일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토지거래가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상적인 비정상적인 이제 상승률이 나왔고 이번 주 보니까 0.23%, 0.5에서 0.23% 한 반토막 정도 상승률이 떨어졌는데 일각에서는 0.23도 높은 거 아니냐. 대책이 발표됐는데 무슨 0.23%냐. 연간으로 따지게 되면 10%가 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이게 하루아침에 뚝 이렇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10월 5주차 통계가 나오게 되면 또 한 0.15%까지 내려올 거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2월 정도 되면 한 0.05 정도로 안정적인 수치로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올해 말까지는 부동산 시장은 큰 그냥 하향 안정 흐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락 전환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송파구는 0.48%고요. 성동구는 0.37% 높기는 합니다만 또 전주 대비해 보면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주식도 네. 그동안 그렇게 오르다가 한번 조정이 되니까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많이 올랐으면 조정이 되는 게 정상이고요. 부동산 또 우리 또 불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좀 쉬어가는 타이밍도 필요하기 때문에 집값도 지금 쉬어가는데 지역별로는 좀 온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경기도 같은 경우도 여주시는 마이너스 0.11%고요. 분당은 여전히 0.82%니까 와. 온도 차이가 여전한데 여전하네요. 0.8이 넘어요. 분당이 아직 또 지난주는 1.7%였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0.8인데 내려오긴 하겠습니다만 또 현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게 쉽게 꺾이기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소장님 말씀 기다리고 있다는 분들 참 많으신데 유튜브로 이런 질문을 주시네요. 네. 헨리 혜성님께서 소장님 증시가 붕괴된다고 하면 혹시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길어지면 부동산도 덩달아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견 주시는데 이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주식이 붕괴되면 또 쉽게 생각하면 주식에서 나오는 돈이 부동산으로 가지 않냐라고 하는데 서로 연계되어 있고요. 저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단기 흐름은 심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수급이든 유동성이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한번 심리가 흔들리게 되면 또 순식간에 우리가 또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증시가 만약에 그렇게 갑자기 폭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심리가 부동산에도 바로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 경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부동산 또 안 팔겠다는 집주인들도 매물을 던질 수도 있고요. 사려는 분들도 지금 분위기에 내가 집을 왜 사?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시나 부동산이나 저는 뿌리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성 문제와 네. 심리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 급락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아마 정부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반대 현상이 나올 수는 없어요? 모든 게 떨어진다 해서 역시 부동산밖에 없어 안전자산이야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게 점진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점진 하락이 된다면 어떤 출구 전략을 찾고 고민을 하겠으나 단기 급락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이게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부동산도 똑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하향 안정이냐
이게 급진적인 급락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고요. 뭐든지 간에 이게 급락은 부동산 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하락장의 급락이 아니라 상승장의 조정이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들어서 그럼요.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죠. 이광수님께서는 아유 0. 몇 프로 내린 게 내린 건가요? 집값이 하셨는데 집값이 내린 건 아니고요. 상승 폭이 조금 줄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설마 우리 이광수 네. 기자님이 가다가 남긴 건 아니겠죠? 아니 근데 이거 규제 이후에 지역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니까 서울에서는 노도강은 매매 계약이 규제 나오고 한 건도 없대요. 네. 반면에 강남권은 오히려 거래가 늘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뉴스 이 소식 들으시면 노동강에 계시는 분들이 더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이제 11호 대책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고 묶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르지도 않았던 노도강 지역에서 굉장히 좀 반발의 목소리들이 컸는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좀 조사를 했는데요. 노도강 지역을 보게 되면 규제 전에 553건 같은 기간에 에서 제로 0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거래가 한 건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심리적으로 일단 매수자들이 굉장히 위축이 됐다. 충격을 크게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악구도 183건에서 0건, 금천구는 4건에서 2건인데 문제는 강남 3구, 용산구 원래 규제 지역에 묶여있던 지역들은 네. 상대적으로 저는 반사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송파구는 102건에서 101건, 아 여전히 100건이 넘습니다. 강남구는 38건에서 35건, 서초구는 27에서 26건, 용산구는 11건에서 10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 지역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리는 상대적으로 잘 된 거 아닌가? 우리만 규제를 받았는데 똑같이 적용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반색을 하고 있고 서울 전체 거래량의 지금 42%가 강남 3구, 용산구가 주도하고 있으니까 역시 현금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달라진 거 없어. 오히려 잘 됐어라는 생각이고 어차피 현금은 있는데 전세 끼고 살려다가 다 막히니까 그래. 그냥 송파구 사자라는 심리들도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는 우리가 정부가 잡겠다고 하는 강남 3구, 용산구는 잡지 못하고 지금 노도강만 잡는 결과가 지금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근데 지금 서울 말고 경기도 분당 신도시에서 국평이라고 하는 전용 84제곱미터 26억 원에 거래됐다고 하는데 이거 놀라운 가격이죠? 이게 뭐 거래가 됐다라기보다는 이제 분당 신도시가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정자역 신분당선 정자역 주변에 보면 느티마을이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느티마을 공무원 아파트인데 3단지 4단지가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리모델링을 해요.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일반 분양이 곧 임박했습니다. 3단지 리모델링한 게 더샵 분당 TL1인데 전용 84 일반 분양가가 26억 8천으로 책정을 했대요. 분양가가 27억 원 정도 된다 이 말이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서울도 아니고 엄청난데요? 서울 마포 성동도 아닌데 네. 분당이 27억이라고 이제 술렁술렁 되고 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확인해 봤을 때 작년에 한 20억 정도 할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1년 만에 한 7억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주변에 있는 다른 구축 아파트들 가격이 올라가면서 덩달아 올라갔는데 시범 삼성 한신 아파트 전용 84 같은 경우는 21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14억 15억 정도 하다가 이 정도 올랐기 두 배가 때문에 된 거예요. 결국에는 주변 시세가 올라간 만큼 일반 분양가도 덩달아서 올라간 것 같고요. 분당 신도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다녀왔는데 양지 1단지 금호 아파트 좀 체크를 해보니까 토지 거래가 구역이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거래량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크게 동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집주인들은 우리 재건축 하는데 뭐 무슨 상관이야. 살 사람들은 입주하고 사 그냥. 호가를 전혀 내리진 않습니다. 61평 같은 경우에 29억 7천만 원 거래가 됐었는데 호가는 31억, 33억 정도 지금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61평에 33억이 이게 비싼 거야? 라고 하면 야 서울은 구축도 30억 하잖아 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심리들이 반영되어 있고요. 어제는 제가 동탄 신도시 다녀왔거든요. 목돈연구소 오기 전에 동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역시 역세권 주변으로 굉장히 좀 활발하고 15 문화 포스티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 전에 갔을 때 11억 후반 12억 넘을까 말까 했었는데 한 달 만에 이게 토지 거래가 구역에서 피했잖아요.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호가는 14억 정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가 생긴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규제 지역 안에서 대출 상한선에 따라서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15억 원의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저도 이게 설마 이런 현상이 생길까라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강동구 고덕의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가 14억 5천만 원 체결이 되면서 한 달 새 1억이 올랐다라는 뉴스들도 나오는데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거든요. 강연하고 질문하는데 네. 의왕시에 사시는 분이에요. 의왕이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떡하니 지정이 되니까 쉽게 생각하면 완전히 거래가 얼어붙고 네. 모든 게 올스톱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자기 아파트를 사겠다는 분들이 등장을 했대요. 여러 명이. 규제 대상이 되고 나니까? 네네. 호가도 좀 살짝 올려서 왜일까요? 13억 몇천이었는데 네. 뭐 14억을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 15억 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에 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5억 아래 아파트를 찾다 보니까 좀 귀하잖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대출은 내년에 더 줄어들 거야. 이러다가 15억에서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 심리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움직이면서 지금 실수요자들이 그래도 6억 대출이라도 받자. 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출 규제를 하필이면 25억, 15억 정부가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버리다 네. 보니까 본의 아니게 15억 이하 아파트 구간에 걸리는 신축 아파트들은 또 인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규제 나오고 나서 그래서 한동안은 좀 소외됐던 빌라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반사 이익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래요. 빌라 시장은 지금 거의 붕괴되기 직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왜 빌라로 수요가 이렇게 쏠려 가지는 않는 걸까요? 우리가 그런 기대를 좀 하긴 했잖아요. 어차피 아파트가 규제가 되면 그러니까요. 대체제인 비아파트로 수요가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계 결과를 보니까요. 10월 16일에서 31일까지 연립 다세대 매매 거래 건수를 보니까 71.9%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감소했는데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일단 최근에 트렌드가 똘똘한 한 채잖아요. 나는 좋은데 상급지에 괜찮은 걸 사고 싶어라는 심리가 있는데 아파트를 사고 싶었는데 여기가 규제 지역으로 묶인다고 해서 나는 대체제인 오피스텔이나 신축 빌라로 사야지라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세 사기 불안 심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서울에 뭐 연립이나 다세대 빌라를 살 때는 또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계획, 재건축, 재개발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사잖아요. 투자 목적도 그렇죠. 좀 들어가는데 네. 이번 대책을 보게 되면 일단 이주비 대출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었고요.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걸리잖아요. 재개발도 관리처분 이후에 지위양도 금지가 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5년 내 재당첨 제한 규정이 걸려요. 그러면 여러 채를 가진 분은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 네. 다주택자들이 반대를 해요. 나 이거 우리 하지 말자. 나중에 하자 그냥. 네. 조합 만들지 마. 조합 설립 단계에서 동의율이 재개발은 75%가 필요한데 하지 말자라는 반대 목소리가 많으니까 속도 동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빌라를 사려는 분들도 잠깐 기다려봐. 지금 규제가 많아가지고 사업이 잘 안 된대. 지금 내가 들어가도 될까? 이런 불안 심리를 자극하면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서울 연립 다세대 거래 건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천선민님께서 소장님 그럼 오피스텔은 어떤가요? 이것도 물어보시는데 아니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규제에서 자유로우니까 네. 요쪽으로 수요가 좀 몰릴 수도 있지 않아요?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는 좀 아까 신축 빌라 또는 그 빌라 시장보다는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구축 빌라라든지 이런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오피스텔이 뭐 재개발을 노리고 들어가는 분들은 없고요.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파트 대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뭐 거래에서 또 세금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대출도 좀 나오고 임대도 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좀 늘어났는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준주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좀 얻는 경향이 있고요. 거래량을 보더라도 한 16.2% 정도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우리 목돈 연구소 보다가 네. 나 빨리 오피스텔 사러 가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상대적으로 네. 이제 아파트를 사려고 실수요자들이 하다가 막히니까 오피스텔을 알아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 이게 흥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오피스텔 시장도 조금 올랐다. 그런데 이게 흥분해서 볼 건 아니다. 그럼요. 이런 네. 의견 주셨고 아니, 우리 김은민님께서는 그 낙찰을 받으셨대요. 요즘에 그 경매 시장이 경매가 인기입니다. 좀 네. 인기다 했는데 두 소장님 저 어제 경매 낙찰 받았습니다. 김은미님이 소식도 전해주시네요. 근데 이렇게 매매 시장이나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고민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유 그냥 가족끼리 싸게 사고 팔고 그렇게 정리할까 이런 집들이 있나 봐요. 네. 아니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가족 간에 사회 통규상 한 30%까지는 가격을 좀 낮춰 팔아도 그거까지는 살짝 눈 감아 주는데 네. 그거 이상 지나치면은 요거 세무조사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보니까 고덕동에 뭐 유명한 단지죠. 한 네. 아파트에서 일주일 만에 7억 원이나 낮은 가격의 아파트 매매가 가족 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직거래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했는데 고덕주공 2단지 재건축한 아파트예요. 보니까 최근에 이게 18억 9천만 원 거래가 됐는데 10월 2일에 19층이 11억 9천만 원이니까 야. 간도 크다. 아, 11억 60%. 9천만 원이면은 다들 이 가격이면 사고 싶어 했을 이 것 같은데요. 가격이면 주면 저도 살 수 있는데 네. 일단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직거래니까 당연히 정상 거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분이 왜 이렇게 거래를 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세 대비 3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지? 이게 60%면 18억 9천에 60%면 그래도 한 13억 원 해야 될 텐데라고 하는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조사를 하니까 9월에 2층이 17억에 거래된 가격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9월, 10월 쭉 보다가 제일 저렴하게 거래된 가격의 30%를 딱 치니까 11억 9천이 딱 나오거든요. 네. 나름대로 계산을 했는데 아마도 저기 국세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이거 인정 안 할 겁니다. 이분 물건이 19층인데 2층에 가장 급매하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너무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세무사 통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해도 대단지는 동과 동 사이에도 뭐 수억 원씩 차이가 다르죠. 나고 네네. 같은 동 안에서도 층 향에 따라서 몇억 원씩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요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거의 95% 적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 그대로 둔대요. 네네. 근데 그대로 두는데 보유세가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은 왜 나와요?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오. 우리가 보유세가 올라가는 메커니즘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게 되면 가격 상승분보다 더 올라가고 공정시장 가격비율이나 그 세금 요율이 있는데 나머지는 건드리지는 않고 요 현실화율을 그대로 둔대요. 69%. 결국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공시가격이 올라가는데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 최근에 한 실거래 가격이 전용 84가 25억 정도 더 높은 가격도 있긴 한데 작년 공시가격이 13억 3,800만 원 정도인데 아마 내년은 17억, 18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유세가 299만 원에서 416만 원 정도 늘어날 것 같고요. 대치동 음마 아파트들도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 아니 집값이 올랐으니까 네. 이거는 당연히 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서도 안 되고요. 뭐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고 한강벨트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갈 그럼요. 거다. 네네. 세부담이 커질 거다. 이런 예상이 되는데 이번 달 11월에 분양시장 이제 올해는 파장인가 싶었는데 보니까 강남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흔히 말하는 로또 청약 단지가 나와요. 근데 이게 그림의 떡이다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인천의 신규 택지 대단지 청약도 같이 진행이 되네요.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11월에 36,642가구가 나오는데요. 작년 대비 24% 정도 늘었고요. 수도권이 27,031가구인데 뭐니 해도 제일 눈에 띄는 건 반포 레미안 트리니 원입니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한 아파트인데요. 2,091가구 중에 506가구 많이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네. 당연히 논란이 되는데 전용 59 일반 분양가가 한 21억 정도 전용 84가 27억대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입이 쩍 벌어지는 분들도 있는데 비싸다.
비싼데 네. 주변 시세는 더 비싸니까 15억에서 20억 정도 시세 차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그림의 떡이라고 하냐면 네. 당첨되기가 일단 어렵고요. 당첨되더라도 현금이 16억에서 20억 정도 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아, 현금 20억이 있어야 된다고요? 네. 그런데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돈 일단 많은 몇 가구 사람들이 안 되네요. 그래도 506가구 나오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약 가점이 한 74점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림의 떡이라는 거고요. 네. 현금이 20억, 청약 가점이 70점 이상은 되셔야만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청약 가점이 74점인데 현금이 20억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 현금 20억 있는데 그럼 74점 될 때까지 집 안 사고 버틴 거예요? 버티더라고요. 제 친구도 지금 와. 69점인데 버티고 있는데 69점은 다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요거 짧게 볼게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503명을 추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누적 피해자가 3만 명이 넘어요. 이거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진짜 나오지 말아야죠. 계속. 그러니까요. 네.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뭐 인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인정이 되면 뭐 LH가 뭐 피해 주택 매입을 해서 공공 임대도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고 여전히 지금 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정책 당국자들이나 국회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특별법 하나 만들었다고 네.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뭐 절반 가격이라도 빨리 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선 배상을 하는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해 보이고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네.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규제, 강력한 징벌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처벌도 싶습니다. 제발 좀 시원하게 그러니까요. 한 30년형 이런 거 좀 아, 나왔으면 그러니까요. 좋을 것 남의 같습니다. 인생을 훔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